당뇨병 치료 당뇨약에 기대지 마라. 그래서 선재강 의사의 저서를 읽어봅니다. 서양의학에서 하는 당뇨병 진단 검사의 문제점은 한의학의 당뇨병 진단 기준은 서양의학의 진단 기준과 다르다. 우선 서양의학에서는 다양한 검사를 해서 검사 수치가 기준 범위를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원인과 증상을 살피고 처지를 감안하고 검사 수치도 살펴서 당뇨, 고혈당 등 당뇨병으로 구분한다. 즉 혈당이 높더라도 췌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하지만 서양의학은 예방 혹은 조기 진단이라는 명목하에 췌장의 기능과 전혀 상관없는 검사로 당뇨병을 진단하므로 오진 혹은 과잉 진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진짜 당뇨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이라고 진단받고 당뇨약을 처방받는다. 서양의학에서는 당뇨병 진단 검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면 오진 혹은 과잉 진단 여부를 가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췌장의 기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당뇨병 진단 검사들은 요당 검사,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포도당의 양을 검사해서 당뇨병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요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뇨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MBC 특집 프로그램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당뇨병 환자 4명과 정상인 2명의 소변 검사를 했더니 4명의 당뇨병 환자 중에서 포도당이 검출될 환자는 1명 25%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상인 2명 중에서 50%의 소변에서 포도당이 검출했다. 그러므로 요당 검사로 당뇨병을 의심하거나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이라는 것은 공복혈당 및 식후혈당 측정으로 공복혈당 126, 식후혈당 100, 200이라고 해서 췌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췌장의 기능이 정상이어도 과식, 운동부족, 스트레스, 육체 피로, 저체온 등으로 혈당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부화 검사, 인슐린 저항성 검사. 당부화 검사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된다는 전제하에 몸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잘 활용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다.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고 혈당이 떨어지는 속도를 측정해서 판단한다. 검사 결과 공복혈당 126dL 식사 2시간 후에 200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판정하는데 이는 과잉 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사들은 주로 공복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2형 당뇨병의 진단 기준으로 삼지만은 2형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정상이므로 당뇨병이 아니라 고혈당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서 약 84.9%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식습관만 바꾸면 될 수 있는 이 제2형은 당뇨병이라고 할 수 없죠. 1형이 당뇨병이라고 한다면 당화혈색소 검사는 혈액 중에서 포도당과 결합한 혈액의 비율로 당뇨병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당화혈색소가 1% 높아질 때마다 혈당이 35mg/dL 정도 높아지는데 당화혈색소의 정상 범위인 4에서 6%를 넘었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당화혈색소는 혈당이 높은 정도와 적혈구가 포도당에 노출된 기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지난 2-3개월에서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알려주는 수치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도 식사와 운동, 스트레스, 저체온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췌장의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췌장의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혈당이 높으면 적혈구와 포도당의 결합 비율이 기준치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펩타이드 검사. 인슐린을 얼마나 많이 분비했는지를 간접 측정해서 췌장의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인슐린을 생산하고 분비할 때 나오는 부산물의 양을 통해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검사는 췌장의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환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소식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식후 혈당을 측정했을 때 펩타이드 양이 적어서 췌장의 기능이 정상임에도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펴봤듯이 서양과의 당뇨병 진단 검사는 다양하지만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84.9%는 췌장이 건강하고 단지 혈당만 높은 사람이 대다수다. 단순히 혈당만 높아도 당뇨병이라고 진단해서 평생 당뇨약을 먹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더라도 환자는 당뇨약의 복용 여부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래. 잘못된 것을 참 고쳐야죠. 혈당의 오르내림은 인체 현상의 하나다. 당뇨의 복용 여부를 결정하려면 먼저 혈당을 이해해야 한다. 혈당은 혈액 속의 포도당. 자, 혈액 속의 포도당의 문제라는 거죠. 인체가 활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인체가 활동을 많이 할 때는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고 활동력이 적을 때는 포도당이 적게 필요하다. 그러기에 우리 몸은 상태에 맞게 혈당을 높이거나 내리면서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인체에는 혈당을 올라가게 하는 호르몬과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호르몬이 있으며 이 호르몬들이 몸에 필요한 만큼 혈당을 조절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혈당이 올라가고 저녁에는 혈당이 내려간다. 아침은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몸이 스스로 혈당을 올리고 저녁은 몸이 휴식하는 시간이므로 혈당을 내리는 것이다. 식사를 하고 나면은 혈당이 올라갔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혈당이 내려가고 겨울에는 혈당이 올라가고 여름에는 혈당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혈당이 올라간다. 이처럼 혈당은 몸의 상태와 주변의 기온에 따라서 수시로 오르내린다. 건강해도 혈압이 정상치보다 좀 높은 사람이 있듯이 혈당도 정상치보다 좀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혈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당뇨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적어도 90% 이상은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다.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검사 결과 혈당이 높게 나오는 고혈당증에 속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뇨약을 먹지 않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길 리도 없고 당뇨병 합병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당뇨약을 먹는다. 문제는 당뇨약을 복용한다고 합병증이 예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뇨약을 복용하면 보다 혈당 저하가 효과가 점차 떨어져서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를 의학적으로 2차 무효라고 하는데 당뇨약이 당뇨병을 더 악화시킨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당뇨약을 먹어도 당뇨병이 낫질 않으니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일 수밖에 없다. 혈당은 자 이렇게 해서 아침 겨울 이렇게 혈당이 바뀌는 것을 참 이렇게 혈당 조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도 상황은 같다. 약을 먹지만 질병은 낫지 않는다. 생각을 확장해보면 약을 먹으면 혈당 수치만 떨어질 뿐 근본 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약을 복용하게 된다. 즉 병원의 경영 실적은 좋아지고 제약회사의 매출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 SBS 스페셜에 출연한 다수의 서양의학 의사들도 고백을 했다. 이런 것을 잘 보고 잘 생각을 해야지. 과잉진단을 해서 없는 병도 찾아내야 병원이 생존할 수가 있고 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는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는 과잉진단에 해당되며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에게 약을 처방한 경우다. 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정직하게 진료를 해서는 병원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거의 모든 병원이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지.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지. 아유. 2018년 우리나라 총 예산이 487조 원인데 보건복지부 총 지출 예산은 63.2조 원이고 보건복지부 보건지출 총 예산의 16.8%인 10조 원이 의료비 지출임을 감안하면 수가가 낮아서 과잉진료에 수술을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설사 의사들의 주장이 맞는다 해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과잉진단과 치료로 쓰인다면 국민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는데 건강보험료는 점점 더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이므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참 심각하죠.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데 의사들은 식습관 탓만 하고 있다. 물론 일부 맞는 말이지만 증가율이 세계 최고로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췌장의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까지도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해서 당뇨약을 처방하기 때문이다. 즉 과잉진단, 과잉진료로 인해서 당뇨병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KBS의 당뇨병 특강에서 허갑범 박사는 인슐린이 잘 분비되는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분비 촉진 당뇨약 셀프닐 유레아를 사용한 사례를 지적하며 의사들이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혈당만 높은 사람에게 당뇨약을 처방하면 결국은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진짜 당뇨병 환자가 된다는 사실을 대다수 환자들이 모르고 있어서 더 큰 문제다. 대부분의 2형 당뇨병 환자는 당뇨약을 끊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한의학 치료를 병행하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9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이게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을 어떻든 고쳐야만 할 것인데, 자요. 당뇨병의 주요 증상은 3다 일소라. 한의학에서 서양의의 기준을 참고해서 고혈당증, 2형 당뇨병과 당뇨병에서 말하는 1형 당뇨병을 구분해서 진단하고 치료하지만은 바로 다뇨, 다음, 다식, 체중 감소 증상이 있느냐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흔히 3다 일소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3다란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본다는 의미며 일소란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런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이 200에서 300 이상일 때 나타난다. 이런 현상들이. 다음은 고혈당증과 당뇨병의 첫 번째 증상은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이다. 심한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는 그것은 그만큼 세포와 조직의 탈수 현상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당뇨병이란 인슐린의 부족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는 병이다. 당뇨병 환자들이 갈증을 없애려고 마신 많은 물은 혈액을 묽게 희석시켜 혈당을 낮춘다. 게다가 당뇨병 환자들은 세포와 조직에 물이 부족해서 피부가 건조하고 딱딱해지는 것은 물론 안구건조증, 가려움증, 항문 가려움증, 질건조증 등이 잘 생기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 항문 질건조증이 완화되고 혈관에 물이 들어가서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을 갖게 되어서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 뇌혈관경색증 등도 크게 좋아진다. 당뇨병 환자들이 물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체 현상인 셈이다. 그렇죠. 좋은 현상이죠. 당뇨병 환자들이 좋은 현상을 치료하는 현상이죠. 다시 두 번째 증상은 음식을 많이 먹는 증상인데 다식이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체내의 세포가 굶주리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음식을 많이 먹는데 왜 세포가 굶주릴까? 이는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다니다가 소변에 섞여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에너지를 생성해내지 해내지 못하고 혈당만 높이는 작용이 반복된다. 당뇨병 환자들이 밥을 잘 챙겨 먹어도 늘 기분이 없고 피곤해 찌들어서 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뇨. 세 번째 증상은 다뇨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으니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방광이나 신장이 약해져도 소변량이 늘어난다. 물을 많이 마시는 데다가 세포에서 빠져나온 수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하루에 2리터가 넘는 소변을 보기도 한다. 일반인은 1에서 1.5리터.
물론 소변으로 체내 수분을 많이 내보내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고 소변으로 체내 독소가 배출되어서 혈당이 조절되는 성기능도 있다. 하지만 소변을 너무 자주 보면 탈수나 체력 저하가 생기고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특히 자다가 소변을 자주 보는 습관은 숙면을 방해해 만성 피로를 일으키기 때문에 원기가 저하될 수가 있다. 체중 감소. 네 번째 증상은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다. 체중 감소는 매우 심각한 위험 신호이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과거에 뚱뚱했다가 어느 순간에 살이 쑥 빠져서 목말라. 당뇨병 뭐야? 당뇨병이 화장실 가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자꾸만 먹고 싶어지고 목이 말라 이렇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는 몸이 포도당을 연소시킬 방법이 없다 보니 체내 단백질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당뇨병 환자들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영양분을 녹여서 필요한 에너지를 근근히 충당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당뇨병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살이 빠졌다며 좋아할 일이 아니라 몸이 파괴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체중이 줄어든다면 혈당을 자주 체크해야 한다. 체중 감소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면 고혈당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다가 3자 증상이 생기고 만성 피로와 전신 우울증이 생기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상태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의학 경전에서 말하는 당뇨병은 한의학 경전에서는 당뇨병을 소단병, 소갈병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소갈은 원기 혈액의 진행을 소모되어서 야윈 상태를 말하고 단은 체내에서 열이 많다는 의미고 갈은 물이나 음식을 많이 먹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을 말한다. 정리하면 한의학에서 당뇨병을 원기 혈액과 진액이 부족해서 체내에 열이 발생하면서 물과 음식을 많이 찾고 소변을 자주 보고 소화는 잘 때니 몸이 야위기는 병으로 본 것이다. 소화는 잘 되지만 몸이 야위어가는 병으로 본 것이다. 소갈병. 자, 황자내경 중에서 사기장구 병형에서는 미소위단이라고 해서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등 5장의 계열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또 음양변론편에서는 이양결리지소라고 해서 위와 대장에 이열이 올려서 소갈병이 생긴다고 말한다. 위는 혈액을 주관하고 대장은 진액을 주관하는데 여기 열이 생기면 혈액과 진액이 부족해지고 음식이 빨리 소화되어서 금방 배가 고파진다. 즉 당뇨병을 혈액과 진액이 부족해지면서 사무적인 열을 발생시키는 질병으로 본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소갈병을 소갈, 소중, 소신으로 나눈다. 소갈은 심장의 기운이 약해서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적절히 발산하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입술이 붉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지만 양이 적다. 소중은 비장의 기운이 약해서 몸통 부분 중초에 열이 몰린 것으로 잠복되어 있던 양기가 위를 훈증하기 위해서 음식이 빨리 소화되어서 금방 배가 고파진다. 그러므로 음식물 평상시보다도 많이 먹지만 살은 찌지 않으며 갈증은 심하지 않으나 답답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소신은 신장이 허약해서 하체에 머무른 열로 인해서 다리와 무릎이 야위어 가늘어지고 뼈마디가 시큰거리며 정맥이 소모되고 골수가 허해지고 물이 당긴다. 그러나 물은 많이 마시지 않고 마시는 즉시 소변으로 나오는데 양이 많고 뿌옇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